VR도 네. 캠프 보내고 그럼요. 드론도 보내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로봇도 만들고 짐을 풀지 말고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게.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 그렇지, 있도록.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나름 성공 TV MC 대길 닥터 케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지오디 이런 거. 아이돌이라고 하고 나오는 아이돌들이 뭐 1세대 아이돌들을 신화하고 지오디 네, 아이돌 그분들 알죠? 다 40 넘으셨습니다 지금. 아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이 창업 지원금 받는 법부터 뭐 창업 컨설팅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미리 준비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초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생각했을 때 제일 쉬운 거는 창업 캠프죠. 창업 캠프. 저도 그 대학교 때 가봤어요. 창업 캠프. 그만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창업 전문가들이 저희를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1박 2일, 2박 3일도 있고 네. 뭐 원데이도 있고 요새는 무박도 그렇죠. 있고 한 달짜리 합숙도 있고. 합숙을 한 달간에요. 음. 특히나 그 창업 캠프 관련해서는 그 부모님들도 보고 계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채널을 네. 분석해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40대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95%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제 미모 어, 때문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생각을-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그쵸. 예, 이 형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참 뭐랄까 이런 전체적인 창업 관련된 분야의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옛날엔 어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는 이거 그냥 교양으로 이수업 들어도 네. 창업시킬 생각 없대? 아, 공무원 시킬 거다. 자꾸 나한테 창업하라 하지 마라. 이 사업회가 말아먹는 이 고정관념 있잖아. 왜 월급 사람들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일 해야지. 너 절대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우리 공무원 할 건데 흙바람을 집어넣고 말이야. 맞아. 그거는 그냥 약간의 뭐 창의적인 활동 정도지 진짜 하라는 게 아니다. 물론 창의적인 활동이겠지만 그런 인식이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대학 와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초등학교도 있다면서요? 네. 비즈쿨이라는 네. 사업은 1년에 보통 한 500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 비즈니스 스쿨, 그러니까 네. 비즈쿨이라고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기업가 정신, 창업, 경제, 전문가 특강,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실습 이런 것도 해보게 하고 아이디어도 내보게 하고 직접 아이들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좀 실제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이런 거를 한 뭐 490여 개, 500개 가까운 학교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또 이게 본인들이 대외 활동처럼 알아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 단위로도 아이들을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캠프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학교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즈콜은. 네. 근데 그냥 학생들만을 프로그램 지원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 아이들을 동기부여하시는 분들은 또 교사분들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르쳐야지.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나 프로그램을 알아야 아이들한테 그런 더 걸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천해 주실 수 그쵸? 있고. 그러니까 교사들도 알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사들 교육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비즈쿨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되게 좋고 엄청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또 방학 때 되면 엄마들이 이번에 캠프 어디 보냈고? 맞아요. 제발 좀 집을 좀 떠나 있어. 한 3일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배울 수 갔다 있는 거. 와. 그 애가 버스 타고 떠나면 그럼요. 밥 안 해도 되죠. 어. 얼마나 애가 나가주면 얼마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그래, 있잖아요. 삐삐삐. 미수가 우리 아직은 캠프 떠났다. 이러면 되지. 미숙이가 친구 중에 좀 있으신 것 아니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든 네네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캠프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활성화돼 있죠. 맞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이나 다른 여타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을 받고 개인 참가비 조금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부 지원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대기업 같은 데서 지원금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대기업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봐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지금 자료조사한 것 중에 그 어네이블이라는 청소년 창업 캠프가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어네이블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활발하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식의 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후학양성에 참 많이 신경을 쓴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어, 산학연이 네. 같이 연계가 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기관도 끼고 학교도 끼고 그리고 모객은 민간에 해서 이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된 창업 캠프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캠프만 보내는 거 진짜 청스러운 얘기고 뭐 VR도 네. 캠프 보내고 그럼요. 드론도 보내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로봇도 만들고 한 달 내내 집에 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렇지. 데 그러니까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이거 뭐 다양한 것보다도 그냥 짐을 풀지 말고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게 거기서 바로 이동할 수 그렇지 있도록.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드론과 영어와 창업까지. 그래, 엄마가 말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바로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러다 바로 창업을 해라. 아, 창업해서 나가라. 돈을 벌어라. 그렇죠. 아, 이런 아주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IT 기술들이 네, 맞아요. 아이디어 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VR도 가르치고 드론도 가르치고 빅데이터도 가르치고 많이들 막, 하시죠. 네. 막 가르쳤어. 과학 캠프에서 막 해. 뭐 아두이노 뭐 회로도 붙이고 뭐 뭘 연결하면 소리가 나게 하고 막 다 했어. 예. 뭐 할 건데 이걸로?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 캠프가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품화시키고 맞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고라는 전체적인 아이디어 컨셉을 애들한테 가르치면 네. 얘들이 대학교 가서 전공 공부를 거기다 녹여내고 또 뭐 이걸로 뭐 사업화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획을 제대로 하는 그렇죠. 아이가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 캠프의 종류를 좀 알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양분이잖아. 맞습니다. 그래 성인이 돼서도 또 창업하면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진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창업 캠프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협력도 잘 돼 있고 캠프가 많다는 거에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말씀하셨다시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역량을 키워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중에 어른 돼서 빵집 열어볼까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창업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창업 캠프와 또 뭐 대학교 창업 캠프, 고등학교 창업 캠프 커리큘럼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식의 뭐 목적성이랄까요? 어떤 식의 것을 지향하고 만드나요?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비스쿨이나 창업 캠프 같은 네.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업가 정신 우리가 뭐 앙트레프너십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 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어떤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가. 네. 두 번째는 경제가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가. 돌아가는 것인가? 제품이 왜 팔리고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는가. 이런 이런 어떤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면 맞습니다. 대학교 사실은 때는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되면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팔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가격적인 부분이나. 난이도나 깊이가 네. 당연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즘 실제로 진짜 창업해서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나 팀이 꾸려져서 맞아요. 그 안에서 성공시키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죠. 네, 네. 청년 창업 그러니까, 많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가 있게 되고 좀 더 개인적인 관심사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전문가 코칭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사례에 대한 거를 접목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깊어지겠죠 내용이.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거 모르나? 그 짜장면. 요거 옛날에 바나나 스티커.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예, 1등한 거 그 고등학생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바나나 어마어마하죠. 스티커 이게 딱 붙여가지고 뽁뽁뽁 쫙. 이거 네. 그거 깔끔하게. 고등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실제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젊은 또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국영수에 국한시키지 말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지. 맞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좀 벗어나서 그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일단 세대를 쭉 아우르는 생애를 아우르는 이런 그 지원 창업 캠프 프로그램들이 많다. 네.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얻어와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감각적으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배워올 수 있다.